첫 번째 경기 LG 대 롯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니 치리노스가 한국 무대 데뷔전을 가진다. 작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뛴 치리노스는 아직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편. 싱커 투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컨택 위주의 롯데 타선 상대로 나쁘지 않은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 에이스 찰리 반지가 나선다. 한국 무대 4년 차인데 원래 첫 선발 등판은 좋은 편인 투수라는 게 포인트. 작년 LG 상대로 홈에서 QS 이상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작년 낮 경기 방어율이 6.11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작년 LG 최대의 약점은 불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불펜 WAR이 리그 9위였다는 건 그야말로 잊고 싶은 포인트일 듯. 게다가 유영찬과 함덕주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현실일 것이다. 롯데 정철원의 영입으로 우한 불펜진의 뎁스는 확실히 두꺼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편. 특히 승리조만큼은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좌완 불펜 투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후반 접전에서 LG 상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롯데는 17인 야구를 한다면 가을 야구를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총합력에 있어선 LG가 우위를 점유하는 중. 치리노스와 반지의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에 가깝겠지만 후반 접전에서 버티는 힘은 LG가 더 좋은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릴 것이다. 후반에 강한 LG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SSG 대 두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작년 중반에 영입돼 11승 3패 3.89의 성적을 남긴 드류 앤더슨이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작년 두산 상대로 11.1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결과물을 남긴 투수라는 게 포인트. 그러나 NPB 시절과 마찬가지로 유독 낮 경기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두산은 콜 어빈이 한국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작년 메이저리그에서 6승 6패 5.11의 성적을 남겼는데 도대체 왜 이런 레벨의 투수가 한국에 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시범 경기 때 보여준 모습은 압권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작년 SSG는 승리조는 괜찮았지만 그 외의 투수 운용에서 심대한 문제를 드러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노경은 외에 믿을 투수가 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 이 문제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 역시 불펜이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두산은 작년 두산의 후반 실속은 불펜이 무너진 게 컸다. 일단 국가대표 마무리인 김태견의 존재는 크고 이병헌이 발전해준 게 긍정적인 부분. 이영하만 제 몫을 해준다면 불펜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외인 에이스를 내세운 경기. 그러나 앤더슨은 낮 경기에 단점이 심각한 투수인 반면 어빈은 MLB 시절에도 낮 경기에 강한 투수였다. 타격은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SSG는 최정이 없다는 점이 너무 걸린다. 선발 우위를 지닌 두산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삼성 대 키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리엘 후라도가 이적 이후 첫 등판에 나선다. 하필 상대가 친정팀이라는 게 이채로운데 보통 이런 경우 친정팀을 막아내는 게 쉽지 않기도 하다. 게다가 작년 놀랍게도 낮 경기 방어율이 무려 6.27이라는 낮 경기 약자이기도 하다. 키움은 작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케니 로젠버그가 한국 무대 데뷔전을 가진다. 시범 경기에선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원래 압도적인 유형의 투수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 그러나 외인 자완 키우는 재주가 있는 키움인지라 의외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의 삼성 불펜은 주력 투수들의 이탈이 아쉽다. 게다가 개막 직전 오승환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전열에서 이탈한 게 악영향을 미칠 듯. 좀 심하게 말해서 김재훈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인데 그 길이 녹록치 않다. 키움은 설명이 필요 없는 리그 최악 불펜. 조상우까지 이탈한 마당에 마무리 주승우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믿을 투수 없는 레벨이다. 접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편. 낮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선발의 우위는 확실하게 키움이 가져갈 수 있다. 문제는 그 뒤. 삼성의 불펜이 약하다고는 해도 키움보다는 낫고 키움의 타선은 후반 폭발력이 조금 아쉽다. 반면 삼성은 약속의 8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반에 강한 편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후반에 강한 삼성이 역전극을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 네 번째 경기 KT 대 한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가 이적과 동시에 개막전 중책을 맡았다. 작년 최고의 강속구를 앞세워 13승 11패 3.68의 성적을 남겼는데 승리는 키움 시절보다 더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편. 특히 작년 낮 경기 방어율이 2.08로 낮 경기의 스페셜리스트였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하나은 영입파인 코디 폰세가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작년 라쿠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퇴출된 폰세는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폰세의 투구는 왜 이런 투수가 한국에 왔냐는 레벨이었다. KT에겐 박영현이라는 5피급 마무리가 있고 거기까지 가는 물량전 역시 좋은 편이다. 승리조의 운용 스타일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KT의 강점이고 그 점에서 본격적인 불펜전으로 간다면 이 팀이 밀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나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의 불펜은 분명 약점 레벨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속도만큼은 리그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 일단 문동주가 개막 초부터 불펜에 합류한다는 점은 리드를 잡았을 때 승부가 된다는 이야기와도 같다. 헤이수스는 낮 경기에 절대적 강점이 있는 투수다. 그리고 폰세의 투구는 KBO는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위력이 있다.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일지 모르겠지만 KT는 유독 슬로 스타터인 반면 하나는 초반이 강한 편이고 작년 헤이수스는 하나 상대로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걸린다. 리듬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KIA 대 N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작년 우승의 주역이었던 제임스 네일이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작년 NC 상대로 12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보여주었고 유독 홈 구장에서 강했다는 점 역시 주목 포인트. 변수가 있다면 낮 경기 투구는 야간 경기에 비해 약점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NC는 작년까지 MLB 애리조나에서 뛰었던 로건 앨런이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구속은 느리지만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를 농락하는 타입인데 공인구를 고려한다면 활약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편. 그러나 작년 낮 경기 WHIP가 2.40이었다. 야구 해설위원들이 KIA를 1강으로 꼽는 이유 중 하나는 위력적인 불펜진이다. 시쳇말로 5회부터 승리조를 가동해도 될 정도의 불펜 뎁스를 자랑하는 편. 조상우의 영입과 곽도규의 스텝업은 이 팀이 5회까지 앞서고 있을 경우 승리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NC는 실질적인 리그 최악 불펜 중 하나. 특히 작년 불안에도 마무리를 맡아주었던 이용찬이 선발로 전환하면서 불펜은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렸다. 류진욱이 마무리를 맡는다는 건 기복이 기본적으로 장착된다는 의미. 김재열이 친정팀 상대로 얼마나 해주느냐다. 공수주 모두 KIA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기. 변수라면 내일이 낮 경기에 약하다는 점, 그리고 패트릭 위즈덤에게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점이지만 불펜 싸움에서 KIA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유독 광주 경기에서 NC의 외인 자완 투수들은 지옥을 종종 겪었다. 전력에서 앞선 KIA가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